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빛보다 빠르게 슉슉, 바람보다 가볍게 슉슉, 경제 공부 술술. 경제를 알아야 인생의 고수가 된다. 경공술. 경공술 오늘의 경제 선생님입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우리 경제 괜찮습니까? 예, 질문이 좀 막연한데요. 경제 좀 경기 침체 국면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예.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좀 침체 국면인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안 좋죠.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는 여러 국제기구에서 올해 경제 전망을 보면 상승 경제 전망치를 점점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하향 조정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고 일본한테 밀리면 이거 큰 위기 아닙니까? 예, 단순히 일본하고 비교해서 저는 일본보다 일본하고 비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일본보다 성장을 낮게 하는 게 큰일이다 아니다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요. 아니, 예. 일본은 대표적인 저성장 국가 아닙니까? 예, 일본 저성장 국가긴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그보다 미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왜 갑자기 이렇게 밀립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요. 네. 그 수출 중에서도 단일 품목인 반도체에 그렇죠. 대한 의존도가 크고 네. 또 단일 국가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느리면 또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 속도도 느려지고요. 네. 반도체 시장의 회복 속도가 느리게 되면 또 역시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 속도도 느려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둘 다 안 좋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좀 중요한데 우리한테 어쩔 수 없이 중요한데 예. 그 문제도 조금 아쉽습니다. 예. 자,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막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예. 대출도 막 풀어줍니까? 예, 그런 것이죠, 지금. 네. 그런데 저는 사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완화하는 데는 네. 지금 규제 완화 정책이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사실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3위 수준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네. 국가나 기업은 부자인데 예. 가계 부채가 너무 걱정이에요. 예. 네. 가정은 어렵습니다. 예. 가계 부채가 사실 GDP의 105%로 주요국에서 3위 수준인데요. 네. 역설적으로 가계 부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네. 사실은 이 현금 부자도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려면 예적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은행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결국은 예적금을 한 현금 부자들도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고금리 상황에서 이 현금 부자들은 이자 소득이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돼서 고금리 상황에서 영끌족들이 만약에 대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집을 내다 팔기 시작을 하면 네. 사실 입지가 좋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이런 현금 부자들이 부동산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사실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라든지 여러 가지 취득세 중과라든지 이런 규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풀어주면서요. 취득세도 완화해주고 종합부동산세 중과도 완화해주면서 이런 고금융소득이 늘어난 사람들, 고자산가들이 주택을 매수할 길을 터줘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는 것은 효과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죠. 불안하니까. 네, 사실 그렇죠. 예. 그런데 많이 올랐잖아요. 어느 정도는 떨어져야 되는데 수도권 이제 부동산 하락 멈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왜냐하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우리나라에서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주로 보는 선행 지표는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주택 가격 전망 CSI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국에 있는 2,500개 가구에게 1년 뒤에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네. 이게 100을 넘어가게 되면 1년 뒤에 지금보다 주택 가격이 올라갈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가구가 더 많은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번 달에 100을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KB 주택 종합 매매 가격 지수를 3개월 선행하는데요. 작년 11월 달을 저점으로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 늦어도 올해 3월 내지 4월에는 전국 주택 가격이 저점이었다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계속 앞으로 상승할 일만 남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주택 가격 상승을 더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는 그렇죠. 것이죠. 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의 예외 적용을 계속 늘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에서. 네. 이것 역시 주택 가격을 올려줄 것이고요. DSR 그러니까 많은 지금 가게에서는 소비자분들은 지금 이자 비용이 많이 내지만요. 주택 가격이 그거보다 더 빠르게 상승을 하면 높은 이자를 내더라도 집값이 나중에 상승한 게 더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늘려서 집을 살 수밖에 사죠. 없는 것이죠.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부자들은 어떻게든 부자가 되니까 상관 안 하는데요. 예. 그러면 자, 서민들 그리고 청년들 예.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국경제학회랑 국민경제자문회의랑 부동산 정책 포럼에서 제가 지정 토론자로 발표를 했는데요. 향후 예상되는 문제는 지금 이 자산 시장에서 불평등도가 커질 것입니다. 예, 지금 뭐냐면 현금 부자들한테 부동산 저점에서 주택을 살 길을 터줬기 때문에요. 네. 경착륙은 막았지만 자산 시장 불평등도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요. 이게 특히 상대적으로 약자인 청년과 노년층에서 주거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청년층은 사실은 미래 소득이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잖아요. 50대가 될수록 경력이 쌓임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니까요. 그러니까 청년층은 결국은 DSR 규제를 예외 적용을 해서 완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의 소득 증가를 반영해서 그래야죠.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미 5월 말에 그거를 일부 완화해 줬거든요. 그런 다음에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분양주택을 갖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더 싸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저는 빨리 실행을 해줘야 된다. 적시에 좀 형평성 문제가 없게 좀 많은 양을 청년들에게 공급을 해줘야지만 청년들의 주택 보유율이 올라가고 청년들의 주택 보유율이 올라가야만 혼인율이 올라가고 그래야 출생률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예. 청년들과 서민들한테는 조금 예.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를 조금 많이 꺼내야 예. 이렇게 좀 사회가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 활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요, 교수님 초전도체 들썩입니다. 예. 이거 뭡니까?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초전도체라는 것은 지금 요즘에 말하는 건 상온에서 초전도체인데 상온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개발이 된다고 하면요, 성공적으로 그러면 뭐 완전 여러 가지 혁신적인 일이 생기는 것인데요. 네. 특히 전류를 보내는 데 있어서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경제학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을 때 이 동료 연구자들에 의해서 그 결과가 검증하죠. 맞는지 검증되는 절차, 이 피어 리뷰라는 절차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이 결과는 워킹 페이퍼 수준으로 발표는 됐지만 아직 이 피어 리뷰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상용화까지 가려면 그렇죠. 갈 길이 멀죠. 문제는 피어 리뷰로 검증이 끝나야만 실제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상용화의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차 전지 와 하다가 지금 초전도체 와 하고 있어요. 이거 시장의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소위 말하는 지금 저는 포모 현상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모요? 예, 그래서 이게 fear of missing out 현상인데요. 예. 사실 지금 2차 전지주로 올해만 해도 2차 전지의 대장주라고 하는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가 주가가 6배, 15배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주식에 투자를 해서 거액을 번 사람들을 보니까요. 나도 빨리 동참을 하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그런 불안감 커요. 그렇죠.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이 얘기하니까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영끌족들이 그래서 막 주택 사는데 동참하고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과 동일한 현상으로요. 지금 2차 전지주는 이제 뭐 거품이 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다른 밈 주식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죠. 테마주를 찾아서. 그래서 그 다른 테마주로 등장한 것이 지금 초전도체 관련 주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거 좀
이렇게 유행 따라서 이렇게 투자하고 따라가는 거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예, 당연히 위험하죠. 지금 최근에 그 밈 주식들의 특징, 그 온라인상으로 입소문을 타서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이 주식들의 특징을 하나같이 뭐 2차 전지, 초전도체, 일반 투자자들이 접하기 어려운 이런 과학, 최첨단 과학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그 관련 내용이랑 전망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뭐 유튜버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주변에서 투자하니까 따라서 막무가내 투자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실 그래도 수가 경제 있습니다. 선생님이니까 교수님 나왔으니까 좀 얘기 예.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자 서민들 청년들은 뭐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집 마련하고 싶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2차 전지로 가야 됩니까? 초전도체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두 개만 놓고 본다고 하면 저는 초전도체는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학문적으로 검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2차 전지는 지금 과열해가지고 예. 언제 떨어질지 걱정인데요. 그렇죠. 2차 전지도 사실 지금 과열된 상황이고요. 그럼 교수님은 어느 예. 동네 보고 있어요? 어느 분야 보고 있어요? 아니 사실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앞으로 그 성장성이 높은 주식들을 장기간 투자를 해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을 보면 네.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목돈을 투자를 하니까 아주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끌어모아서 조사를 한 다음에 한 번 투자를 하면 자기 자식이 뭐 졸업을 할 때까지 최소 6년 이상 거주를 하니까 장기 보유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전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뭐 6년까지 장기 투자를 해야만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을 주식 투자를 하실 거면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2차 전지라는 것은 지금은 고평가됐으니까 지금 사시라는 건 아니고요. 네. 예. 2차 전지라는 것은 향후 탈탄소 후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됐을 때 유망한 그 에너지원으로 당연히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여러 것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 장기 보유를 했을 경우에 분명히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실 경우에 뭐 유망한 산업을 골라서 투자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냥 유망한 종목이 뭔지 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 유망한 제가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반도체라는 분야라는 것 그런 것이랑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현재로 봤을 때 소형 모듈 원전 이것은 사실은 뭐 핵융합 발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에서 우리가 소형 모듈 원전은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유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미국 예.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국 경제 상황은 사실 지금 빠르게 물가는 안정되고 있고요. 3%지 않습니까?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로 반면에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고용 지표는요. 네. 그래서 노동 시장은 견조하고 물가 하락 속도는 빨라가지고요. 최근에 신용 등급은 피치에서 갑자기 하향 조정을 했으나 그렇죠. 2011년처럼 뭐 국제 금융 시장이나 미국의 경제가 패닉을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미국은 괜찮은 것 같아요. 유럽도 괜찮은 것 같고요. 예. 위기를 헤쳐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유럽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는 빠르게 하향하고 있으나 지금 고용 시장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도 없이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노랜딩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잡는 이 어려운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 물가는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그 공급 충격을 이게 직격탄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아직 뭐 경제를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실 뭐 걱정은 우리나라죠. 예. 아, 그렇습니까? 걱정. 그렇죠. 우리나라 걱정이에요. 예, 예.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 왜 근데 예. 경제를 지금 우리가 어려운데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좀 보이나요? 어찌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뭐 정부나 한국은행도 상당히 뭐 주어진 환경 하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몇 가지 뭐 우려할 수 있는 좀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네. 지금 기준금리 3.5% 수준인데요. 네. 이것은 상당히 긴축적인 수준이라서요. 현 수준만 유지를 해도 물가는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2.3%까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있어요. 네. 그래서 현 수준만 유지하면 되고요. 여기서 기준금리를 조금만 더 인상을 하면요. 네.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더 빨라지지만 반면에 경기 침체의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물가를 더 빨리 떨어뜨리겠다고 올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정부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요. 요번에 그 세금 관련해 가지고 세제 개편안 관련해 가지고는 감세를 통해서 내년에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내년에 감세를 몰았거든요. 교수님. 예. 네. 시간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석병훈 교수였습니다. 예. 제가 최은순 씨가 1심